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재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제 남편은 사람을 무척 좋아하고 어울리는 걸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인지 배드민턴 동호회는 물론이고 등산회에 고등학교 동창회 총무까지 맡고 있어요. 심지어 선거철만 되면 오지랖 넓게 나서서 선거운동도 돕습니다. 1년 내내 약속이 끊이질 않고 늘 바쁜 사람이죠. 저는 그저 남편의 사회생활이려니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남편이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알게 된 어떤 여자랑 밤 늦은 시간까지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걸 봤어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건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사랑한다는 문자는 다른 형님, 동생들에게 보내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변명하면서도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더라고요. 앞으로 술자리도 줄이고 문제가 됐던 동호회도 당장 탈퇴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6개월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집에 안 들어오거나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어요. 선거 사무실에서 잔다거나 형님 동생 하는 사람들의 일에 참견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테니스 동호회에 새로 가입해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라 남편과 싸우는 날은 점점 늘어만 갔고 제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더는 같이 살기 힘들다는 생각뿐인데 남편의 태도는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자신은 그 여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심지어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혼 청구를 못한다라고도 합니다. 정말 남편의 말대로 저는 이혼도 못하는 건가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그러니까 사연을 정리해보면 사연자분의 남편은 모임이 많은 사람이고 남편이 이제 밤늦게 연락을 주고받은 상대 여자는 그 모임에서 만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은 남편이 그 여성에게 사랑한다라고 보낸 문자를 보셨고요. 남편은 그런데 그 문자가 다른 형님 동생에게 보내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해명을 했다는데 이재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그 해명을 믿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한다는 문자를 밤 늦은 시간에 특정 여성에게 전송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다른 형님 동생에게도 사랑한다고 문자를 보냈더라도 기혼자가 이성에게 그런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심이든 아니든 부부 사이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은 하지 않는 게 책임 있는 배우자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게요. 정말 100번 양보해서 여자들끼리라고 하면 모르지만 남자들끼리 형님 동생 사이에 사랑한다 막 이렇게 문자 보내고 이런 일은 거의 없죠? 이게 거의 없는 일입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사연자분은 이혼하기로 마음을 굳히신 것 같은데 남편이 자신은 그 여자랑 성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제 남편이 성관계는 없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연인처럼 다정한 문자 주고받았다고 하면 이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겠죠? 네, 해당됩니다. 우리 민법은 제840조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6가지 재판상 이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이혼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연자분이 남편을 한 번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용서해주고 6개월이 지난 뒤에도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진지하게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는데 일단 6개월이 지났다 이 부분 관련해서 6개월 전의 일을 그 이유를 이유로 이혼 요구하는 게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일을 이유로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841조엔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네. 문구 자체만 보면은 그럼 6개월이 지나면 재판상 이혼 청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럴까요? 아닙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지 6개월이 지나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는 이혼 청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네. 또 다른 재판상 이혼 사유인 민법 제840조 제6호 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참 법이 이렇게 추상적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또 뭐냐? 이거를 또 저희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우리 대법원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 분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등을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네,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혼인 계속의 의사, 파탄 원인에 대한 책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 연령, 이혼 후 생활 보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사연자분처럼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에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고 견디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냉담한 태도, 네, 회복 노력 거부 등에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경우에는 네.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의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이 다른 여성과 사랑한다는 문자를 주고받았다면 성관계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행위는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는 그 이유로는 이혼 청구가 어렵지만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이 났다라고 하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 청구 가능하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부부 사이의 전반적인 상황과 법원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재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치 좋은 곳에 펜션을 예약하고 미리 비용까지 결제한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예약한 당일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한다면 정말 환불을 하나도 못 받을까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예약을 당일 취소한 경우에도 전액 환불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수기라면 주중엔 요금의 20%, 주말엔 30%를 제하고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고요. 성수기일 경우에는 주중에는 80%, 주말엔 90%를 제하고 일부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법적인 강제력은 없고 권고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환불 불가 상품을 선택한 경우는 어떨까요? 법원 판결에 따르면 환불 가능한 상품도 있었는데 조금 더 저렴한 환불 불가 상품을 선택했다면 그건 소비자의 선택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평균 13% 정도 저렴했기 때문에 사업자의 손해 예방을 위한 정당한 약관이라고 판단한 거죠. 자, 그럼 반대로 펜션 측에서 갑자기 당일에 예약을 취소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비수기에 당일 취소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는 건 물론이고 총 요금의 20%에서 30%를 배상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기에는 계약금 환급은 물론이고 총 요금의 50%를 초과하는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예약 전엔 환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갑작스러운 취소 상황에도 소비자 권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